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성가고 2015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성가고 2014학년도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선발 인원 140명 선발하고요.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112명, 그다음에 사회 통합 대상자로 해가지고 28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대신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140명 선발에 말이죠. 작년에도 140명 선발에 약 432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죠. 자, 지원 자격을 보겠습니다. 지원 자격은요, 당연히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학과학 분야의 높은 열정과 성장 가능성, 창의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사회통합 전형이라든지 나머지 전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중요한 거죠. 전형 방법 보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 서류 및 방문 면담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해서 1.5배수의 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그래서 2단계는 소집 면접을 해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방문 면접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성가고 이건 입학 담당관이 직접 지원자의 어떤 학교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추천하신 어떤 선생님들, 담임선생님 아니면 수학 선생님, 그 다음에 그분이 입학 담당관이 이제 학교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들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죠. 그리고 또 지원자를 면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1단계 방문 면담은요, 사실 교육청이 어떤 감시하는 사람 갈 수는 없습니다. 학교 입학 담당관만 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게 해서 1.5배수 학생들 뽑아놓고 나면은 반면에 2단계죠. 2단계 소집 면접할 때는요, 사실 이 소집 면접에서는 각 지역 교육청에서 이제 파견한 입학 담당관이 이제 같이 면접 과정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집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은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집 면접을 해서 지원자들한테 어떤 수학과학적인, 물론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단지 구술 면접으로서 수학과학 관련된 간단한 어떤 중학생 수준이라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 2단계에서 교육청에서 파견된 입학 담당관이 같이 면접을 치르게 된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런 질문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왕왕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시대회라든지 아니면 KMO 어떤 출전 여부 아니면 이런 어떤 영어 실력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체크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단계 이렇게 면접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감시하는 게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사실 2단계에서는 교육청에서 위촉한 입학 담당관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한성가고 입장, 마찬가지 세종가고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가고에서는 2단계 어떤 학생의 개별 면접에서는 사실 약간 수학과학적인 부분, 남은 스펙적인 요소들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럼 가고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알고 싶겠죠, 그죠? 알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바로 1단계에서 직접 학교에 이제 방문해서 어떤 지원자를 면담 과정에서 그런 부분 질문되지 않을까라고 약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단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와 병행되고 방문 면담 진행되는데요. 서류평가는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학교생활기록 2를 내용을 토대로 평가를 합니다. 작년에는요, 여기 보면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작성 시 배제사항 및 유의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그죠?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작년까지 3번까지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작년과 동일한데 근데 올해 신규적으로 추가된 게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학교가 아닌 교외에서 어떤 수학과학적인 프로젝트 활동이라든지 시험 이런 것 중에서 프로젝트 활동이라든지 이런 실험 이런 것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고가의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의 어떤 재력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소개서에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기소개서에 있던 뭐 수상 실적이라든지 영재 합격, 영재 교육 수료 여부, 각종 인정 시험 및 능력 시험 점수들을 표기했을 때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예요. 요거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에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영역의 최하 등급을 부여한답니다. 저 여기서 과연 최하 등급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모집 요강 물론 구체적으로 이제 모집 요강이 나온 건데 여기서 어떤 최하 등급 몇 등급이 또 9등급인가요? 아니면 5등급인가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집 요강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 항목이 4번 항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저 등급의 등급에서 한 단계 하향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과연 최저 등급이 몇 등급인지 아니면 뭐 그 바로 위의 등급과 최저 등급이 과연 몇 점 차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에 위에 1번, 4번 항목이 포함된 경우 해당 중학교에서 재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 준다는 말이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2번입니다. 영재 학급 및 영재 교육원 수료 여부 있죠. 이거 사실 이 부분은요. 그 학생부에 보면 학년 담임 선생님이 작성해 주시는 제일 마지막 항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행동 특성 및 그 다음에 종합의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요. 매 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해서 지원자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 총평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실 영재 교육원 수료 여부에 대해서 몇 시간 내가 영재 교육 수료했다는 부분에서 기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내가 자기소개서에 영재학급, 영재 교육 수료 여부 이런 부분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학생부에 이게 기록되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문 면담 같은 경우에는 입학 담당관이 지원자 소속 중학교에 방문하여 담임교사, 추천사 그리고 지원자, 그죠? 면담을 통해서 제출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한다고 하지만 진정성도 확인하겠죠. 하지만 이제 방문 면담에서는 사실 교육청에서 위촉한 어떤 입학 담당관이에요. 방문 면담까지는 따라갈 수 없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조금 지원자의 어떤 이런 약간 어떤 스펙적인 요소죠. 어떤 수학과학적인 경시대 수상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학과학적인 어떤 지식적인 측면들 이런 부분 조금 확인할 수가 있다. 하지만 소집 면접에서는 좀 다르다. 소집 면접은 제출 서류와 방문 면담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 능력, 수학과학 분야의 열정과 잠재력, 인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여 모집위원회 1.5배수를 선정한다는 거죠. 그죠? 방문 면담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5배수를 바로 이 2단계 소집 면접으로 통과시킨다는 거죠. 개별 면접 실시됩니다. 서류 및 방문 면담 결과와 평가 결과와 소집 면접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선정한다는 거죠. 이때는 교육청에서 위촉한 입학 담당관이 같이 면접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1단계에서 1.5배수, 물론 1.5배수의 학생을 뽑겠지만 거의 한성가고나 세종가고에서 거의 합격자를 거의 내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학 성적이 반영됩니다. 1단계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되고요. 2단계에서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된다. 자, 그럼 뻔하겠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단계, 그죠? 1.5배수 뽑았습니다. 근데 2단계에서 3학년 2학기 성적이 안 좋으면 떨어지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거의 1단계에서 합격자를 가려낼 겁니다. 근데 1.5배수 뽑아놓고 난 다음에 만약에 3학년 2학기 성적이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그 아이는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이번 2015학년도 조금 특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내신 성적 수학과 성적만 반영됩니다. 근데 과거는요, 내신 성적을요, 정량적으로 평가하지가 않습니다. 자, 수학 2학년 1학기 때 A를 받았다고 한다면 A 몇 점을 줄까요? 5점을 준다고 하지만 과연 5점을 줄까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는 다른 학교, 다른 외고라든지 아니면 자사고와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얘네들은 수학이 몇 점을 주겠다 이런 부분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정량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참고를 하십시오.
자, 과거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이제 제출되면, 뭐 뒤에서 제가 제출 서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약간 소개해 드린다고 한다면은, 과거는요, 학생부가 제출되면요, 사실 이 교과 성적이죠. 교과 성적을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성적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 성적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2학년 1학기, 2학년 3학년, 1학기 3학년, 뭐 2학기까지. 어차피, 과거를 목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 성적이 거의 다 A입니다. 퍼펙트하게 A예요. 그죠? 다 A를 받았을 거라는 거. B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곤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 A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자, 그럼 어떤 과목? 당연히 입학 담당관은 뭡니까? 항성과고라든지 세종과고 같은 경우, 지금 제가 항성과고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항성과고 입학 담당관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수학과 성적만 보겠지만, 사실 과거 학생부 제출될 때는 수학과 성적하고 다른 과목 성적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영어, 이것도 보고 싶겠죠. 그죠? 여러분들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요. 여기에 있어요. 매 학년마다 과목 성적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세부 능력 및 뭐가 있습니까? 특기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사실 그 학년의 수학과학 선생님 아니면 다른 과목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다른 과목 선생님들의 이 학생의 어떤 수업 태도라든지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한 어떤 능력들, 이런 부분을 작성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를 준비한 학생들이 대부분 다 성취도 A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수학과학에 대한 그 학년의 수학과학 선생님의 어떤 지원자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부분 좀 유심히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이것도 확인하세요. 만약에 2학년 선생님, 1학년 선생님이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뭐 아주 노멀하게 작성해 줬다고 한다면은, 이번 3학년 때 수학과학 선생님, 여러분 수업 시간 집중하셔가지고 수학과학 선생님 잘 보여가지고 그 부분 좀 느낌 있게, 그죠? 수학과학 선생님이 작성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평상시 수업 시간에 잘 해야 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형 일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종과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인터넷 접수, 원서 접수는 8월 1일에서 8월 13일 진행되고요. 그 다음 서류 제출 확인해 주시고요. 서류 평가 및 방문 면담이 8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예, 진행되고, 그 다음에 소집 면접 대상자 발표한 1.5배수 11월 7일 날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11월 29일 날에 소집 면접이 진행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4일 날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네요. 제출 서류 뭐 동일합니다. 뭐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교사 추천서, 본교 소정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 예, 좀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보시면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 중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는 제외에 대해서 출력됩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수학과학만 출력된다는 말은 없죠. 그러면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도 출력돼서 제출된다는 겁니다. 자,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작성 분량이 크게 줄어들진 않았어요. 외국 국제어 자사고는 2300자에서 1500자로 줄었지만, 과거는 3000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00자예요. 뭐 크게 작성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성과고 모집 용학이지만 세종과고와 동일합니다. 왜? 서울 시내 과고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과거 입시 2015학년도 과거 입시 특징. 자, 1단계, 2단계. 자, 1단계에서 방문 면담. 사실은 내신 성적에 변별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1단계 입학 담당관에 의해서 지원자 학교 찾아가서 방문 면담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합격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1.5배수를 뽑아놓고 난 다음에 3학년 2학기 성적이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론 성취도 B를 받았다고 한다면 상당히 합격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 성취를 A를 받아야 되고요. 자, 어느 해보다 이번 2015학년도 내신의 평가 방식이 성취평가제로 바뀌어서 첫 번째로 실시되는 과거 입시입니다. 수학과학 성적 대부분 학생들이 다 A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비교과 활동 능력,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작성한 자기소개서, 그걸 바탕으로 진행하는 1단계 방문 면담에서 합격자가 가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